이르노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농구대학 원석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따따따따 농구대학.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밀고 있는 농구대학 로고인데 네, 싫다고 하시면 창피합니다. 그렇죠. 네. 약간 꼰대미가 느껴지면서 요즘 꼰대미도 괜찮아요. 이런 노골적인 꼰대미. 네. 반전의 미야. 네, 제가 어제 네. 그 KB스타즈 챔피언 결정전 갔다가 네. 시투로 네. 박희순 씨 네. 아시나요? 배우? 알죠. 배우 네. 알죠. 저 되게 좋아하는데. 보니까 네. 류동혁 기자님 생각났습니다. 왜요? 늙어서? 아니요. 멋진 중년의 미. 그분하고 저는 비교하면 안 돼요. 네. 큰일 나. 아닙니다. 우리 큰일 나. 아주 닮았습니다. 여러분 맞죠? 예, 다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똑같습니다. 네. 또 이동원 기자와 요즘 원서영 기자가 저를 매기는 거에 살짝 재미를 네. 느끼는데 예. 뭐 당해야죠. 뭐 어떻게? 예, 제가 해야죠. 저희 송대범 국장님도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네. 굉장히 저희 촬영을 해야 되는데 농구대야 초록색 바람막이 같은 거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자기 와이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 아무리 봐도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네네. 그걸 약간 비틀어가지고 네. 국장님 좀 멋지십니다. BTS 같습니다 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한다고. 걔는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잘 못해. 어제 안양에서 봤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패션은 왜 그따오냐? 네. 자기 와이프 거 입고 왔다고 네.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가족은 안 건드리겠다. 네. 이렇게, 이쁘다. 네. 덕담해주고 왔습니다. 네, 아주 저한테는 다 멋지신 분들입니다. 네. 4월 둘째 주 WKG 루마의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챔피언 결정전 1차전, 2차전이 열렸어요. 맞습니다. 그 예상대로 이제 KB가 1, 2차전을 모두 잡았는데 1차전은 좀 우리은행이 실망스러운 경기력이었고 2차전은 접전 끝에 KB가 이겼습니다. 네. 챔피언 결정전이 제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좀 길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KB가 강합니다. 네, 네. KB가 강하고 네. 저희가 주구장창 이제 뒤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재밌습니다. 그래도. 네, 뭔가 한 시대에 그런 딱 이제 전환점을 좀 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우리은행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은행이 살짝 좀 이제 뭔가 꺾이는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근데 또 스포츠는 과학 아닙니까?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건, 한번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댓글 우선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야구냐? 네. 님께서 저희 이르농구에서 이게 이게 야구냐? 야구냐? 네. 야, 좋아. 예. 챔피언전 2차전 관련 질문입니다. 네. 3쿼터 중반에 박지현 선수가 레이업하고 내려오면서 박지수 선수와 부딪혔습니다. 비디오 판독 결과 골은 인정되고 박지현 선수 파울이 선언됐는데요. 박지수 선수는 아래에 안에 있었고 본인 실린더만 지키고 있는 상황. 박지현 선수는 자연스럽게 레이업하면서 내려오는 상황. 그냥 파울 없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나요? 룰을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2차전에 어떻게 보면은 박지현 선수가 여기서 반칙을 내겠지. 그리고 네. 바로 5반칙을 하면서 퇴장이 되고 승부가 사실 기울었죠. 이게 저는 이게 이제 막 KB 팬 여러분들 뭐 생각이 다 다를 거고 우리은행 팬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거고 또 이제 우리 같으면 중간지대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 생각은 이거는 오시민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봤을 때는 많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WKB에 문의를 해보니까 일단 정심이다라고 하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가지고 문의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맹에서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일단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슈팅 후 사후 동작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점 슛 보통 던지고 나서 저희가 사후 동작에 나오는 파울 콜처럼 슈팅 후에 사후 동작에 이런 팔꿈치랑 목이랑 부딪히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비디오 판독을 받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WKBL이 후반기부터 좀 민감하게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지만 정심이라고 일단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저도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만 아니고 제가 어제 안양에서 손대범 기자와 같이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네이버로는 제가 또 여자농구를 또 같이 봤는데 근데 손대범 기자도 또 같이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있어서 이거 좀 콜이 좀 이상한데? 라고 그러니까 손대범 기자도 뭐 이제 동의를 한 부분이고 김우석 편집장도 오늘 아침에 뭐 전화 와가지고 좀 이해는 안 간다. 뭐 이런 입장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사실 한번 살펴보자고요. 박지현 선수가 드라이빙을 했어요.
RA 안에서 박지수 선수가 몸을 살짝 비틀면서 거기서 박지현 선수가 슛을 하고 내려오는 착지 동작에서 박지현 선수가 떨어지면서 충돌이 있었고 손이 내려오는 상태에서 얼굴하고 목 쪽을 박았죠. 네. 그리고 박지수 선수가 넘어졌죠. 네. 이 상태면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슈팅 그 WKBL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RA 지역 안에 있었던 건 사실이다. 네. 사실이니까 이제 공격자 파울이 원래 그 공격자 파울이 선언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RA 지역 안이니까 공격자 파울이 선언되는 거는 무리다. 네. RA 지역 안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박지현 선수가 올라가고 내려왔을 때 이걸 수비자 파울을 불 것인가 공격자 파울을 불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랬을 경우에 WKBL 판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즌 중후반기에 얼굴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파울콜을 민감하게 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박지현 선수가 슛을 던지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동작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슈팅 연결된 동작이 아니고 그 사후 동작이다. 맞습니다. 사후 동작에서 얼굴을 쳤기 때문에 얼굴은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지현 선수의 퍼스널 파울을 불었다. 네. 단 고의성은 없었고 사후 동작이기 때문에 골은 인정이 되고 박지현 선수의 파울을 불었다. 이게 WKBL의 주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판단 근거로 정심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거고. 근데 이게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이 동의가 안 되면 슈팅 연결 동작이라고 하면 랜딩 스페이스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떨어지는 동작에서 만약에 수비수가 그 랜딩 지역을 선점하고 있고 여기서 충돌을 하게 되면 이건 수비자 파울이거든요. 그게 그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근데 WKBL은 그 상황은 아니고 사후 동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후 동작이 저는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이건 오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박지현 선수 그 WKBL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지현 선수가 워낙 크고 박지현 선수의 그런 점프가 워낙 또 높다 보니까 확실히 좀 남자 농구에서나 NBA에서는 굉장히 많이 보는 장면이긴 한데 WKBL에서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 장면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게 만약 박지수 선수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파울이 불렸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헐리우드라는 건 아닌데, 헐리우드는 아니죠. 그러니까 맞았고 이제 그 고관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쓰러진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야구냐님 말씀대로 아예 그러면 애매하니까 노콜 불고 가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판정을 딱 내리는데 그게 저는 거꾸로 불려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도 한번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구마 국님께서 주인장님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하신 이 댓글 뭐 멋있네요. 빛동혁. 아니 그리고 나서 챔프 1차전 때 또 우리 그 WKBL 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 이제는 좀 스케줄 조정해가지고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보니까 WKBL이 이제 챔피언 결정전을 지상파 중계를 하면서 지난 시즌에는 뭐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대박이 났죠. 이게 그래서 좀 딜레마이긴 한데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판단은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WKBL 같은 경우에 여자농구 같은 경우에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마이너 스포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공중파에서 중계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근거 있는 말이고 좋은 말이긴 한데 이거 일정을 이제 너무 좀 비튼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어떤 게 있냐면 비판하기는 쉬운데 사실은 어떤 실행을 할 때 행정에서 실행을 할 때 그 딜레마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딜레마의 경우 있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도 좀 참작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 공중파 중계가 우여곡절 끝에 나갔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죠.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저희 여기 박철민님께서도 공중파 중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뭐 누구를 위한 공중파 중계인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연맹에 좀 문의를 해봤어요. 그 공중파 중계를 했을 때랑 기존
케이블에서 했을 때랑 네. 좀 어느 정도 파급력이나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공중파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연맹에서도 당연히 이거 이렇게까지 그 특보가 그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당연히 몰랐고 그렇죠. 이게 시청률이 양쪽으로 나오는데 특보 전이랑 후랑 이것도 시청률이 굉장히 차이가 또 많이 났대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다가 네. 특보가 나온 뒤에 이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예, 사실 많이 좀 안 좋았던 그런 맞아요. 거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에서 방송할 때랑 여기 할 때랑 이제 시청률도 나오고 시청자 수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 시청자 수가 4-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든 포기할 수 없는 4-5배 시청자 끌어오기가 아무리 뭐 어떤 광고나 어떤 이벤트를 해도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인데 그래도 아쉽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사실 아쉽죠. 뭐 예를 들면 이제 6개 구단의 어떤 네. 모기업이 있잖아요. 모기업이 네. 있을 때 이제 보고하기가 예. 윗선을 보고하기가 사실은 챔프전은 네. 공중파에서 한답니다. 네. 그럼 이제 멋들어지잖아요. 네. 야 그러면 있는 것도 이해는 해요. 네.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퍼스트는 농구 팬 맞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프라이어티를 거기를 잡고 네.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전히 예. 훈이원이님께서 예. 기자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서요. 현재의 박지수와 농구 대잔치 시절의 서장훈과 레이커스 시절의 샤크와 보스턴의 빌러셀, 필라의 윌트 체인벌린을 비교하면 리그장의 탑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전 박지수가 탑이라 생각됩니다. 농대 시절 서장훈 정도가 그나마 비빌만한 히히. 저는 뭐 동의합니다. 네. 네, 저는 동의해요. 네.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기자 중에 이제 막내급이기 때문에 네. 제가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유튜브로만 봤지. 네, 네. 나머지 선수들은. 네. 전 서장훈을 봤는데 네. 서장훈 샤크를 봤는데 네. 빌러셀 위틀 챔버린까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근데 이제 박지수 선수가 지금 지배력이 뭐 탑이다라고 하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라이벌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라이벌이 일단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서장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뭐 고대의 박재현이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나왔는데 물론 이제 서장훈이 훨씬 더 우위였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지금 연용에서는 박지수를 견제할 선수가 없어요. 예,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샤키로네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파괴를 갖다 지녔었지만 그때 당시엔 또 이제 마이클 조던이 초반에는 그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샤키로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제 그 견제를 갖다 좀 받았었고 그래 박지수 선수가 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기량적인 면을 놓고 볼 때 네. 그럼 이 선수가 그러면 다른 뭐 선수들보다 이게 비교 여러 가지 변수를 했을 때 탑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막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진짜 좀 이제 챔프전도 2대0이 벌써 나와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박지수 너무 맞기 어렵다. 용병제도 다시 부활하자.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내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용병제도를 폐지하면서 구단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3-4년 정도는 이대로 계속 가자. 계속 가자. 네, 그래서 당분간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 용병제 폐지가 얘기가 나왔을 때 용병제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유일한 구단이 아이러니하게도 또 KB 스타즈였잖아요. 네. 맞아요. KB 스타즈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팀들이 용병제도를 없애자고 했었는데 뭐 지금 또 성적이 안 나오는 몇몇 팀들은 생각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용병제 폐지에 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건 좀 단순한 논리 같아요. 네. 박지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용병제를 간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용병제를 들여오는 게 당위성을 얻으려면 이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자농구 풀이 기본적으로 좀 한정적이란 말이죠.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 각급의 어떤 에이스 선수들이 이제 부상도 많이 당하고 뭐도 많이 당하면서 이제 요동을 많이 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원큐라든가 뭐 이런 팀들은 이게 전력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FA로 거액의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는데 또 연봉도 상한선이 있단 말이죠. 그럼 뭐 박지수 선수 재계약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보충할 수 있는 역할 그게 뭔가 그리고 지금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자농구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경쟁력을 갖다가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한시적으로 필요한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용병제를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다른 보완 제도를 갖다 보완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당위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소식들이 또 있어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오나님께서 WKB의 가능성 있는 키아나 스미스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 요거 또 원소영 기자가 또 농구대학에서 잘 얘기를 했고 냄새를 맡고 먼저 저희가 딱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생명이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삼성생명 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아나 스미스 누굽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서. 키아나 스미스라고 지금 미국의 대학농구죠. NCAA. 저희가 이제 3월의 광란에서 이현중 선수한테만 굉장히 또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여대부 WNCAA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 루이빌이 키아나 스미스가 있는 루이빌이 4강을 갔어요. 그렇죠. 그 중에 주전 이제 슈팅 가드로 그 루이빌의 4강을 이끈 선수인데 이 선수가 혼혈입니다. 아버지가 NCAA 남자팀 감독님이시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동포 선수로 드래프트가 참가가 가능한 선수인데 180cm의 가드입니다. 그렇죠. 신장이 굉장히 괜찮죠. 그러면서 3점슛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 혼자서 7% 정도. 그 무대에서 37%니까 굉장히 이제 그 선수들이 다 졸업하고 바로 WNBA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 선수도 WNBA 지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전체 16순위로 LA 스팍스에 지명이 됐고요. 1.5번이고 이제 패싱도 되고 슈팅도 되는 이제 그런 콤보 가드. 우리 콤보 가드도 좀 표현이 좀 진부하긴 하지만 옛날 말이죠. 공격형 포인트 가드. 이것도 좀 진부한가? 약간 그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근데 슈팅을 좀 더 좋아하는 약간 그러니까 핸들링이 되는 달리는 강희슬 정도에 가까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슈팅 핸드가 오른손인데 이제 원핸드 슛을 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슈팅 메커니즘이 견고하다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헤지테이션 드리블이 되고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좋고 그리고 스크린을 활용한 오프더볼 스크린을 활용한 이제 슈팅 찬스를 잘 만들어내고 패싱 루트를 이제 파악하는 능력도 괜찮고요. 그리고 운동 능력이 살짝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폭발적인 어떤 점프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은데 상대 수비수와 그 충돌을 통해서 스페이싱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뭐 속공이라든가 좌우 돌파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괜찮고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만 좀 돌파하는 그런 경향은 좀 있어요 보니까. 근데 굉장히 좋은 선수다. 한국에 오면은 리그도 굉장히 일단 그리고 확실한 건 한국인 어머니인 걸 제가 계속해서 확인했어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안타까운 사실이었죠. 예전에 그 선수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했고 삼성생명 쪽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관심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또 삼성생명이 이제 1순위 지명권이 확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래프트 스왑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원큐랑 그래서 뭐 지금 더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만약에 이 선수가 오게 되고 뭐 기아까지 하게 되면 뭐 저희 뭐 꿈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표팀 가드로서 뭐 손색이 없다.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는 황금 세대라고 봅니다. 저는 봤을 때 예전에 이제 우리 지금 코치 감독님이 하고 계신 분들이 이뤄냈던 그런 황금 세대를 지금 파리 올림픽 때쯤이면은 박지수 선수 전성기에다가 이 선수도 오고 막 이렇게 하면 좀 전성기를 다시 한번 이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아나 스미스 루머는 지금 실체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WNBA 드래프트 뭐 전체 16순위 지명이 됐으니까 안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WNBA 구조가 재정적인 구조는 좀 취약해요. 맞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NBA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그 미국 스포츠에서는 사실은 이제 재정 구조가 플러스가 되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요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WNBA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조적으로 그런 이제 취약점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연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게 되면 이제 투잡을 뛰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박지수 선수, 있다. 강희수 선수가 뛰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투잡을 뛸 수도 있고요. 2라운드면은 이제 캠프에 갔다가 WNBA는 다른 리그랑 좀 다르게 첫 해 지명된 선수도
그 캠프에서 바로 방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올 수 있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 WKBL이 네, 좋은 리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WNBA가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국 스포츠가 전체가 굉장히 이제 냉정하죠. 프로 그 생리가 돈을 너가 많이 벌어 오고 관중이 많이 벌어 오면은 몇백억씩 주고 선수들한테 돈을 못 벌어 오면은 그냥 안 줍니다. 그렇죠. 진짜. 몇 천만 원도 안 줘요. 예. 네. 뭐 그런 식으로 완전 프로 스포츠의 진짜 섭리대로 작용하는 리그이기 때문에 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다. 자, 신한 레온 한번 가보도록 네, 할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5월 29일까지 휴가고요. 네. FA는 이제 막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너무 많고 내부에도 너무 많고 뭐 외부적으로도 뭐 여러 선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김단비 선수는 잡는 거고 네 이거는 조금 더 FA 시장이 열리고 나서 지켜봐야 되겠다고. 김단비가 이동할 가능성은 저는 뭐 많지 않죠. 않다고, 예.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BNK BNK 도 네가 가라 하와이. 네, 예. 부럽습니다. 네. 22일부터 아, 하와이 좋겠다. 5박 7일로. 네. 네. 잘 쉬어서 잘 갔다 오셔가지고 네. 또 비시즌 때 훈련 열심히 하시고 네. 또 하와이 아닌 또 그 뭐 파파뉴기니 뭐 이런 데로 또 내년 시즌에 왜요? 파파뉴기니 한 몇 년 만에 들어본 단어 같아요. 네, 네. 네. 파파뉴기니. 파파뉴기니 네. 뭐 이런 데나 아니면 그 뭐 더 좋은 데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네. 뭐 하와이가 최고 아닙니까? 네. 저는 잘 몰라요. 안 가봐서. 하와이 저도 못 가봤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 혹시 그 유튜버 촬영자료라도 필요하시면은 네. 예, 저 데리고 가시면 가겠습니다. 아, 그렇죠. 아, 저도 류쌈이신데 또 그렇죠. 예. 가족인데. 원스타를 데리고 예. 가는 게 아니라 유쌈을 데리고 가야죠. 예. 예, 제가 거기서 뭐 모든 그 모든 수발. 걸 다. 네. 예. 그 영어 잘 안 되지만 네. 통역까지. 아, 김한별이 있구나.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네. 그 BNK가 지금 하와이 간다라는 게 네. 약간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네. 많은 팀들이 해외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 못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전지훈련 대체를 했는데 아마 이 하와이를 가게 되면 이 팀들이 비시즌 때 해외 전지훈련을 갈 수 있는 어떤 물꼬를 트였다. 맞습니다. 이런 이제 평가들도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챔프전에 대해서. 네. 네. 지금 하나원 큐가 지금 뭐 빠져 있는데 지금 네. 하나원 큐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했었고 네. 아직 뭐 그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네, 휴가 중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휴가 중이기 네, FA 때문에. 시장도 열리지 않았고요. 그래서 하나원 큐 팬 여러분들께서는 뭐 너무 이렇게 심려하지 마시고 네. 뭐 체화이어서 뭐 이러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고 아니, 그런 거 네. 아닙니다. 없어요. 네. 네, 그 김노환 감독님 들어오셨고 네. 신지현 잡아야 되고 네. 저희가 또 지난주에 제일 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큐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KBO 우리은행 챔프전 분석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은 78대 58, KB가 20점 차로 승리 갖다 거뒀고 2차전은 80대 73, 결국 KB가 7점 차 승리 갖다 거뒀습니다. 네. 지금 KB는 박지수 선수 고관절 부상인데 지금 출전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괴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도 이제 좀 뼈아픈데 최희삼 선수가 지금 어깨 부상인데 유성 감독 말에 의하면 이제 최희삼 선수가 KB전에서 강했다. 네. 강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박지수 선수가 이제 박지수 선수를 골 밑에 붙여두고 지역방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미스매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맨투맨 할 때 그때 최희샘에게 찬스가 많이 났고 최희샘이 거기에서 결정을 많이 지어줬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슈팅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래서 최희샘 선수의 어깨 부상이 사실 챔프전에 좀 영향을 네.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1차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인 배드를 저희가 또 뽑아봤는데 네. 박지수 선수가 12점, 18리바운드, 8어시스트. 네. 네. 이렇게 해서 9세 뽑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날 야투율은 굉장히 좀 낮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뭐 여전히 뭐 네, 리바운드를 18 18개나 잡았으면 18개, 예. 어시스트도 8개, 트리플 더블에 가까웠고요. 네. 강희슬 선수가 14.5 리바운드로 경기 초반에 활약해주면서 물꼬를 텄고요. 네. 네, 김민정 선수가 14점, 네. 최희진 선수도 11점을 몰아쳤습니다. 네, 베드로는 허연 선수가 조금 안 좋았죠. 9점을 넣긴 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승부가 좀 기울어진 상황에서 4쿼터에 좀 많이 나오면서 싸운 점수고 3점 슛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네네. 염윤아 선수도 2.2 리바운드로 조금 부진했고요. 우리은행은 박지현 선수가 18.9 리바운드 5어시스트로 기록은 가장 좋았는데 예, 사실 이 선수도 이제 4쿼터에 좀 기울어진 뒤에 들어간 점수들이고 김소니아 선수도 12점을 넣었고 베드로는 조금 놀랐죠. 박혜진 선수, 김정은 선수가 5점 넣고 최희진 선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키였는데 7점에 그쳤습니다.
확실히 그 4강 때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 이게 상대성이 분명히 있는데 KB가 그만큼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박해진과 김정은이 컨디션이 좋지는 않구나. 역시 그 컨디션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몸 상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좋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은행은 사실 박지현이나 김소니아가 상대 미스매치라든가 아니면 저돌적인 돌파라든가 그 활동력을 넓히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또 챔프전 첫 경험이다 보니까 기록상은 굉장히 좋았는데 경기력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관통한 수비는 사실 우리은행의 박지수에 대한 더블팀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너네가 더블팀에 박지수 선수는 득점보다는 이제 어시스트에 좀 치중을 하면서 23분 뛰고 12점 18리바운드 8어시스트니까 근데 조금 더 뛰었으면 정말 트리플 더블이나 뭐 20리바운드도 기록할 수 있었겠죠. 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박지수 선수는 올 시즌 들어서 지금 기간이 제일 저점인 것 같아요. 맞아. 컨디션이. 고관절 부상이랑 정말 여러 가지 부상들이 좀 많이 겹쳐 있으면서 가장 저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팀에 좀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등 공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박지수 선수가 참 리그에서 대단한 좀 위상을 갖고 있다. 그렇죠. 비대칭 전력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1차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우리은행 준비가 확실히 좀 부족하긴 하구나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도 있고 베스트 5가 뛸 수 있는 짧은 기간 거기에 김정은의 어떤 살짝의 노세와 그리고 박해진이 지금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 시즌 막판 이런 부분들이 겹쳐져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비시즌 훈련량 부족 같아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보면 우리은행이 올 시즌 보면 우리은행 합법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시즌 초반에 굉장히 부진했고 이게 우리은행 농구가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는 상태에서 위성호 감독과 전주현 코치가 승부수를 걸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쉬는 기간 동안에.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력을 갖다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었는데 그게 완전 무산이 되면서 그냥 쭉 갔죠. 반면에 KB는 저는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박지수 선수가 근간인 건 맞아요. 근데 작년에 우승을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박지수 선수 근간인데 그 근간을 너무 많이 써요. 맞습니다. 나머지가 없어요. 그 물론 올 시즌에 강의를 들으면서 견고한 어떤 코어를 만든 건 사실인데 박지수가 빠졌을 때는 사실 우리은행이 그러면 앞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KB가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뭔가 흐름을 갖다가 유연하게 가지고 가면서 우리은행이 아무리 해도 좀 안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KB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뭐 김한수 감독이 들어왔고 4강하고 이제 4강전에서도 그랬고 지금 챔프전에서 그러는데 박지수 선수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진 않은데 거기에서 박지수 선수 없을 때 어떤 대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쭉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2차전 때 좀 아끼려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지난 시즌에 저희가 이제 제목으로 달았던 지난 시즌과 가장 달라진 점은 박지수가 아니고 강희슬이 아니고 박지수 외에 다른 선수들이에요. 기존에 있던 김민정, 김소담, 최희진, 뭐 허예은 다 지금 뭐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2차전 분석으로 같이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자 2차전 KB가 박지수 선수 23점 12리바운드 더블 했고 김민정 16점, 허연 13점, 김소담 6점 했고 그 9시고요. 우리는 이제 2차전부터는 또 박해진과 소니아 선수, 소니아 선수, 김소니아라든가 김희진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분전을 합니다. 분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KB가 견고하게 리드를 내주지 않고 결국 승리를 갖다 거둬요. 그리고 박지수 선수는 1차전보다는 2차전 때 살짝 뭐랄까 좀 더 움직임이 좀 둔화된 느낌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긴 했는데 여전히 강했죠. 강한데 박지수가 빠졌을 때 그러면 우리은행이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가 살아있으면 뭔가 리드를 하면서 압박하는 모습 그래서 박지수 빨리 나와 맞아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덜했어요. 그 중심에는 저는 김소담 선수가 진짜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소담 선수는 거의 사실 정규리그 내내도 그렇게 막 이렇다 할 장면은 없었는데 갑자기 6라운드랑 이제 플레이오프에 들면서 거의 FA 영입을 그 있잖아요. KBL에서 보면 갑자기 대체 선수로 플레이오프 때 외국인 선수 데리고 오는 것처럼 그 정도로 좀 너무 완전히 다른 선수가 돼가지고 이 선수 스크린은 국내 지금 빅맨 중에서도 거의 진짜 지금 보여주는 스크린은 탑 수준이고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김소담 선수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 내부 평가가 있어요.
그 지금 선수들 중에 은퇴를 하면 코치를 시킬 만한 선수가 누가 있냐? 그럼 그 항상 다 내부에서는 김소삼 선수를 말하거든요. 정말 똑똑하다. 네. 그리고 상대가 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대처법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잘 발현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어제 특히 2차전에서는 전반에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 허연 선수랑 2대2부터 해가지고 상대가 우리은행이 뭐 2차전 때 저희가 또 얘기하겠지만 지역 방어를 갑자기 꺼내 들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막 굉장히 엑스트라 패스나 이런 걸로 잘 깨매고 하면서 와, 이 선수 참 진짜 제가 감독님이면 정말 이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은행이 매치업 존을 펼치면서 처음에는 KB가 좀 말리는 듯했어요. 근데 이제 KB가 점점 이제 적응하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제가 그동안 봐왔던 우리은행과 KB의 어떤 경기력이라면 만약에 박지수가 없는 상태에서 또는 박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치업 존을 해서 제대로 걸렸다 그러면 우리은행 그냥 뭐라 그래 개미굴처럼 그대로 쭉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KB가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힘 대결에서 우위를 갖다 보이면서 오히려 KB가 좀 더 효율적인 농구를 하고 뭐 허예은이나 아니 뭐 최희진도 그랬지만 여기에 그 모든 선수 로테이션을 갖다 제대로 돌리면서 이 선수들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보면 아 KB가 확실히 강해졌구나. 맞습니다. 그 반면에 이게 또 상대성인데 우리은행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그런 이제 농구가 기본적으로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농구를 굉장히 똑똑하게 하던 선수들이 조직적인 어떤 그런 틀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어떤 능력으로 갔을 때는 아 우리은행 농구가 이렇게 좀 떨어질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저도 다시 1차전 얘기로 돌아오면은 그 1차전 계셨잖아요 또. 근데 저도 그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 우리은행이 항상 엄살이라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 이성우 감독님이 부임하고 나서 20점 차 패배가 역대 처음이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근데 그 주위에서 이제 다른 분들도 신한은행 왕조가 끝날 때랑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때는 농구를 보지 않았지만 지금 보면서 근데 한편으로는 또 집어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한 시대가 뭔가 끝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아직 시리즈가 끝나지 않았지만요. 이러다가 3, 4차전 자꾸 또 엄살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근데 1차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거는 굉장히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도 6년 연속 통합 우승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근데 그것 자체가 좀 엽기적인 기록이었고 그렇죠. 그 여자농구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부분이니까 왕조가 시작이 되면 끝이 안 나요. 라이벌이 없으니까 이게 여자농구 선수들의 어떤 풀이 좁은 거를 이제 반증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진작에 끝날 수도 있던 거를 오히려 박해진, 김정은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나 사실 그렇잖아요. 막 36살 김정은이 박지수를 1대1로 작년까지 맞고 했다는 게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뭐 전종 코치님이랑 이성 감독님이 그거를 원래 진작에 무너지고 있던 거를 서로 이제 선수단 우리은행만의 그런 걸로 잘 막고 있던 게 이제야 터진 게 아닐까 뭐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 개개인별로 포지션별 대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은행이 열세예요. 그러니까 이기기가 쉽지 않겠구나. 물론 우리은행이 2차전에서는 굉장히 좀 잘 싸우면서 특히 박해진 선수 잘 싸우면서 뭔가 대등하게 끌고 왔지만 거기까지다라는 생각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은행의 최근 한 2시즌 동안의 어떤 그 2시즌 3시즌 동안의 행보가 우리은행의 어떤 화법이 아닌 그런 이제 경기력을 펼쳤는데 이게 원서영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축들의 노쇠화 이런 부분이 좀 더 큰지 아니면은 그동안 우리는 이제 유성훈 감독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제 훈련량을 좀 줄이면서 선수들은 좀 맞추겠다 그랬는데 저는 그게 그 부분이 만약에 훈련량을 다시 부활을 시켰을 때 그럼 우리은행이 그러면 좀 더 강해질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다. 뭐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해서 1차전은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2차전에서도 좀 중요한 포인트만 저희가 말씀드리자면은 1차전에서 박지수 선수한테 더블팀을 갔다가 다른 선수들이 막 다 두 자릿수 득점 올릴 정도로 리듬이 너무 살아버리니까 우리은행이 다른 수비를 준비를 하죠. 박지수에 대한 더블팀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리고 상대의 존을 깨기 위해서 타임어택 굉장히 좀 빨리 막 밀어버립니다. 상대가 존을 갖추기 전에 빨리 밀어버리는데 KB는 그 다음 공격에서
엄청나게 일부러 템포를 늦추죠. 허연 선수나 염영사 공을 잡으면은 한 6초 정도 드리블을 하고 있어요. 네, 일부러 네, 천천히 한 6초 7초 지난 다음에 패턴을 부르고 그러다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경기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가다가 3쿼터에 우리은행이 정말 저는 한 2포지션까지는 보고도 몰랐어요. 우리은행이 쫀을 섭니다. 그렇죠. 지역 방어를 서요. 진짜 희귀한 장면이었죠. 네. 그래서 완전한 지역 방어는 아니었고요. 맨투맨이 어느 정도 섞인 매치업 존을 서는데 여기에 KB스타즈가 당황을 합니다. 네, KB스타즈가 당황을 굉장히 좀 많이 하면서 매치업 존도 살짝 변형한 존이었어요. 네. 네네.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매치업 존이 어떤 매치업 존이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박지현 선수가 박지수 선수를 계속 이제 막아두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무한 활동량으로 정말 와 막 소니아 선수랑 최희샘 선수랑 앞선에서 엄청 이렇게 뛰어댕기는데 저게 가능할까 지금 저 체력으로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단했고, 허영 선수도 이겼지만 지역 방어를 제대로 못 깬 것은 가드로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어느 정도 경기가 가고 있었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박지현 선수의 그 파울로 네 번째 파울이 됐죠. 근데 거기서 박지현 선수가 조금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자기의 파울을 카운트를 그 네 번째 파울이 그거 카운트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몇 분 뒤에 바로 다섯 번째 파울을 박지현 선수가 허연 선수한테 했는데 박지현 선수가 손을 들어요. 파울을 하고 나서. 그거는 카운트를 못한 거죠. 네. 예, 자기 파울이라고 손을 드는데 이거는 5번 다섯 번째 파울이면은 보통 아무리 자기가 파울을 해도 선수들은 그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요. 파울 아니라고. 근데 다섯 번째 파울이라고 손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파울이 불고 나서 당황을 하죠. 아, 내가 다섯 번째였구나. 그리고 나서 지역 방어의 핵심이었던 박지현 선수가 나가면서 경기는 그대로 종료가 돼요. 그리고 나서 뭐 마지막에 또 재밌는 장면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4쿼터에 이제 마지막 그래도 7점 차까지 박혜진 선수가 저력을 발휘하면서 7점 차까지 줄이는데 마지막에 3점 슛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없을 때 우리은행이 작전 타임을 부르고 그 패턴 저 그 옛날에 우리은행이 신한은행이랑 그 명경기에서 나왔던 박혜진 선수가 사이드라인에서 주고받고 3점 슛 던지는 그 패턴을 하는데 KB가 여기서 스위치 디펜스로 대응을 하면서 3점 슛 기회가 안 나고 경기가 그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마지막 그 패턴까지 보면서 지역 방어랑 이 패턴까지 보면서 아, 이게 파이널이 경기 결과 다르게 이번 파이널이 정말 양 팀의 모든 걸 지어 짜내고 있긴 있구나. 네,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있는 진짜 파이널이라는 무대, 마지막 무대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전, 2차전 KB가 승리가 더 거뒀고 KB가 확실히 이제 정규리그 1위를 할 만한 팀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은행도 뭐 잘 싸우긴 했지만 살짝의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이제 정규리그가 챔프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3차전, 4차전, 5차전이 남았는데 뭐 지금 분위기는 KB가 그럼 수입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긴 하지만 또 우리은행은 또 한 칼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3차전을 봐야죠. 네. 3차전 또 아산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중계 화면에 안 나온 마지막 장면이 또 있었어요. 네. KB스타즈가 경기가 끝나고 이제 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드리는데 이제 선가희 선수 아버지가 오셨거든요. 네. 그날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제 선수들이 팬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부분에 그 가장 앞쪽에 계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그 허영 선수가 선가희 선수랑 가장 친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보더니 그 주체를 못하고 울었어요. 쓰러져서. 근데 거기서 이제 성가희 선수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허연 선수 이렇게 안아주는데 그 장면 이제 주위에 있던 팬분들도 다 울고 그러는데 뭔가 약간 농구 좀 이상의 스포츠 이상의 그것을 좀 보고 온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장면이 좀 더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챔프전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자, 다음 주는 이제 아마 뭐 주인공이 가려질 것이고 그때 저희가 또 마지막은 아니고요. 시즌 마지막, 시즌 마지막 또 비시즌 때는 저희가 또 FA도 있고 막 하니까 FA도 있고 지금 여기에 줄줄이 데리고 올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단 다음 주에는 이제 챔프전 만약에 끝나게 되면은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종합 방송 이제 하고 그다음에 또 특별한 아이템으로 저희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